종종 자신의 피아노를 넓게 드리워진 멜랑콜리의 너울처럼 바라보았다. 포면으로 올라오기 위해 오로지 손가락이 건반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그런데 피아노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어리석고 우둔하게 근육과 뼈와 인대의 단어들로 그에게 말을 건다면 우리는 자신의 피아노에 그 윤나는 표면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 우리는 거기서 자신을 내면으로부터 바라본다. 그것은 공간과 부피, 중력의 중심 문제이지 평면과 거울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이는 순간들, 얼마나 이상한 순간들인가. 프랑스 평론가 미셸 슈나이더가 쓴 글렌 굴드의 전기,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에서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역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특집 부산편 진행합니다. 네. 이면 작가님 모셨는데요. 2017년 문학동네 전문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우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 앞서 문학동네에서는 젊은 작가상이 7인이 받는 건데 그 중에 결국 1등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젊은 작가상의 취지가 이제 어제 이제 사실 시상식을 했었는데 이제 주관상 제가 또 들었던 말로는 이 상이 이제 대상을 좀 더 잔치를 크게 홍보하기 위해서 대상이라는 걸 했을 뿐이지 같이 이제 1등은 뭐 아니 공동 1등 뭐 이런 의미 네, 모두가, 겸손의 말씀이시라고 듣겠습니다. 그 이면 작가님 어저께 시상식 마치시고 오셨는데 부산에 방문하신 소감 어떠세요? 예, 우선은 저도 낮에 이제 부산역에 내렸는데 일찍 오셨어요? 예. 그런데 우선 볕이 너무 좋아서 서울 볕하고 다른가요? 네. 아마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여기 너무 공기가 쾌청해서 쾌청이란 말씀 날씨에서 우리 아나운서들이 해주는 말 같은데 그 부산은 자주 오셨었나요? 그래도 이제 자주 오는 편이고 저도 오자마자 바로 그 영도 쪽 가서 물회를 먹고 왔는데 진정한 여행가이시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렇게 부산 방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면 작가님은 전라도 순천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부산은 말 그대로 정말 여행이나 혹은 뭐 다른 일을 목적으로 방문하시는 곳인데 좋네요. 이것이야말로 통합과 통섭이죠. 그죠? 지역 작가들은 그런 것이 크게 그죠? 지역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면 소설가가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대상 올해 받으셨는데 아직 첫 소설집이 안 나왔어요.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면 소설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실까 싶어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릴게요. 1983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서 전남대 국문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를 졸업하셨고 2014년 현대문학의 신인 추천으로 등단해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2016년에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문학 분야 선정 작가가 되셨고요. 대상 수상 이력이 있으시네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과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임현입니다. 오늘 자리가 너무 소극장처럼 구조가 돼 있어서 분위기 너무 좋고 너무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약간 찬바람이 불기는 하는데 긴장해서 그런지 좀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더 떨리죠, 왜? 김현 작가님 어떠세요? 어제 시상식에서 수상소감 말씀할 때가 더 떨리세요? 지금 이 자리가 더 떨리세요? 사실 어제는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앞에서 사실은 너무 중언부언할까봐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소감을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제가 적어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이면 작가님께서 떨고 있으신가 봅니다. 아마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첫 소설집이 이제 곧 나올 예정인 신인 작가의 어떤 떨림 같은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수상 작품이 어떤 작품인가요? 예, 그 작년 문학동 보모에 발표를 한 고두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고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번에 소설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한자로 그 조아릴 고자에 머리 두자를 써서 본래는 이제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서 머리를 네. 조아린다 이런 뜻으로 담았습니다. 네, 그 사실 소설 제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사실 판매 부수하고도 굉장히 연관되고 고두 좀 안 팔릴 제목 같지 않아요?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제가 너무 저 솔직히 병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고두여야 한다. 고두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행본의 표제작으로 쓸 생각은 없어서 저도 역시 판매 부수를 고려하고 있으시군요. 그래서 사실 작품을 쓸 때 처음에 제목을 이제 결정하고 쓰는 작품이 있고 어떤 작품은 이제 끝까지 제목을 좀 못 정하는 고민을 경우가 하죠. 있는데 예. 고두 같은 경우가 이제 후자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 생각했는데 어떤 제목들이 있었나요? 너무 저희가 좀 부끄러운데 고두가 좋은지 안 좋은지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후보작 고두 빼고. 지금 기억나는 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아이 제목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뭐 너무 패러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제목을 너무 정할 때 미리 안 정해 놓으니까 자꾸 어떤 좀 더 주제를 부각시킬 만한 주제를 찾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그 말 어렵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해 보세요. 후보작.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부러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 알아도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정말 고두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물을게요. 그러시네.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고두가 그럼 가장 좋은 걸로 할게요. 우선은 이제 고두를 정할 네. 때도 사실 내심 어떤 뜻인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독자들이. 저도 낯설었고. 네. 그런 어떤 낯설음을 주고 싶으셨나 보군요. 그 고두를 읽으면서 저는 뭐라 그럴까요? 이 남성적인 이 문체라고나 할까요? 화법이라고나 해야 할까요? 이 어떤 통렬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글을 읽는 속도도 독자 입장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읽혀질 법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독백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독백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 고두는 문체가 되게 독특하던데 이런 어떤 서간체 형식이면서 동시에 뭔가 이 혼자 주저리 말하는 듯한 이런 문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우선은 그 말을 할 때 어떤 어조라고 할까 뉘앙스 같은 네. 게 사실 그걸 살리는 글을 쓰는 걸 제가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쓰면서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고두 같은 경우에는 작품 쓸 때 좀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그래서 초반에 이제 구상을 했던 내용과 너무 많이 달랐는데 그 즈음에 물론 작품도 잘 안 풀리고 어떤 상황들이 너무 스스로가 화가 났는데 그때 제가 하던 어떤 혼자 하는 생각들을 그냥 그대로 한번 좀 썼던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그 소설집이 나오거나 이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을 보시면 이거 혼자 속갯말 같은 것들이 그냥 이 소설의 문장으로 나와서 근데 어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통렬함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 경쾌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자신감이나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선택도. 근데 어떤 분이 그 이 소설을 읽고 이 화자는 자기 분열 정신병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계속 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실제로 대외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하는 생각을 다 담아 있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정지하지 않고 다 털어내 버리니까 아마 그렇게 읽으셨던 게 아닐까. 정말 정제하지 않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한국에 이런 소설도 이렇게 재밌게 읽을 만한 소설들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란 생각 확신합니다.
그 고두는 윤리교사가 화자인데 그 과목하고 좀 배치되는 상황들이 역설적으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사회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그 화자가. 이 작품 쓰실 때 제 잘 안 풀렸다는 말씀도 조금 하셨는데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쓰셨나요? 혹시 뭐 고두 작품 보셨어요? 아직 못 보셨죠? 못 보신 분들 왜 간단히 줄거리 말씀해 주신다면. 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자는 글의 전반적으로 도덕이란 무엇이다, 윤리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피력하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오히려 자기 행동을 앞서 말한 논리로 자기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인물을 그린 게 고두입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 너는 막 이런 뉘앙스 있잖아요. 너는 뭐 괜찮아 뭐 이런 맞죠? 예. 뭐 제 성격하고 좀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 우선은 조금 이제 정제하지 않고 얘기하자면 쓸 때는 우리 여기는 정제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정제를 자꾸 너무 전체적으로 자체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하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편히 말씀하시면 편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검열이 굉장히 강하신 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너무 정제 안 된 언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쓸 때는 좀 더 그 소위 논리적인 개소리를 하는 인물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논리적인 개소리 이런 거 좋다. 네. 그래서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모조리 대는데 그 듣다 보면은 맞는 말 같지만 왜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대화를 다 끝내고 돌아가면서 뭐지 이 불쾌함은 이런 생각이 드는 인물로 사실 상정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쓸 때도 이 사람 말이 단순히 감정적으로는 불쾌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뭔가 그럴듯하게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부분에는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럴듯해요 실제로. 근데 돌아서면 뭐지 진짜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 캐릭터는 어떻게 상상해내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존재인가요? 우선은 본인이 혹시 그런 존재는 아니신 거예요? 이거를 정제하지 말고 말하기 검열하지 않기. 아니, 저도 이제 그런 모습이 그쵸 누구나 있겠죠. 사실 저는 어떤 부분 어떤 자리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소설은 항상 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제가 주인공이 그분이시군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고두를 여러분들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작품집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고두의 그 인물이지 않을까 하는 공감을 되게 크게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문제들 뭐 좋은 쪽 나쁜 쪽에 대한 생각 작가님이 이런 데 굉장히 사로잡혀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요즘 작품을 쓰는데 어떤 주제적인 키워드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런 주제는 항상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이 그 말 자체로 보면은 맞는 말 같은데 이 말이 상황마다 조금 달라지면 전혀 나쁜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도 상처가 되는 말이 될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걸 많이 못 겪으니까 뭐 전혀 낯선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요즘에는 사실은 그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말들이 혹은 용서해야 돼 화해하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이 용서를 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목적이라든지 이전의 어떤 느낌과 전혀 달라지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첫 소설집이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작가님의 목소리로 작품의 한 대목 들어보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어떤 작품? 고두 읽어주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싶겠지. 비열하고 졸렬한 인간이라고 욕하며 세상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정의로운 척 떠들어대고 싶은 것 아니니? 그런데 다들 그래. 다들 그러고 사는 거거든. 들키지 않을 만한 허물은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 줄은 몰라.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비난하고 혐오하고 그게 정의인 줄 아는 거지.
정치인을 혐오하고 가정폭력범과 강간범을 혐오하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터넷에 올리고 퍼뜨리고 그걸로 무언가 바로잡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정작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거든.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거나 고학력자라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겠니? 키보드 앞에서 앉아서 뭐에 그리 화가 나 있는 거냐고. 그게 다 도덕이고 정의이고 올바른 세계라고 믿는 거거든. 삐뚤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고. 더구나 적극적인 혐오를 통해 자기는 그런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 진짜를 말하자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야. 인간이란 본래 이기적인 존재고 그러므로 부단히 경계해야 하는데도 부도덕하고 불의한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줄로만 알아. 그런 세계에 사는 자들의 전형이 있고 그것은 자기와 다르며 그러므로 그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야. 여전히 어려워하는구나. 너라면 다를 줄 아는 거겠지. 그러나 네가 다른 게 아니란다. 다만 그런 상황이 너에게 없었을 뿐. 아니라고? 너는 계속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뭐가 그리 깨끗해서 너는 여기에 있는 것이냐? 실수라고 했니? 그 일은 사고였다고? 봐라, 말하는 것이 꼭 나를 닮았구나. 네, 감사합니다. 고두의 어떤 장면의 어떤 이야기 부분인가요? 앞서 이제 이 인물이 자기의 윤리관을 계속 주장하다가 이게 굉장히 위약적인 형태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대목을 선택, 네. 인간의 어떤 위약성 같은 것들을 네. 드러내시기 위해서 소설 대목에서 저도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야라는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자주. 네. 어떠세요? 이기성과 이타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짝패처럼 늘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이타성에 대해서 늘 학습되어 있지만 본래 이기성이 강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인물의 위약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체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많이 이제 글로 썼는데 저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이 본래 이렇게 나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만큼 또 착한 존재도 또 없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 뭐 이런 존재론적인 문제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쨌든 그 인간의 이기성의 토대를 두면서 이 뭔가 독백하듯 말하는 방식, 이게 아마 이면 작가님의 개성적인 문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고 있겠지만 바디 픽션이라고 그 작년인가요? 예술 창작 아카데미 작년에 예. 네, 선정되셔서 네. 올해 이제 예. 이 책이 여러 작가들, 젊은 작가들이 모아서 나온 앤솔로지 형식인데 바디 픽션에 수록된 엿보는 손이라는 작품도 흥미롭게 봤어요. 엿보는 손 무슨 얘기인 것 같으세요? 손이 엿본다고.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예, 소설의 테마로 선택하셨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끝 결말이랑 되게 흥미로웠는데 이 작품에 대한 초안, 뭐 차감, 출발점이 어딘가요? 사실은 이제 글을 쓰면서 저도 그 다른 분들의 얘기를 사실 많이 거기 많이 엿봤더라. 이 소설에 다른 작가들 글 많이 가져왔더라.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글을 읽거나 네. 물론 정말로 문장을 훔쳐오는 그런 경우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의 얘기나 누군가의 경험을 듣는 것들 그리고 사실 그런 또 어떨 때는 혹은 남의 불행 자체도 내가 이야기로 쓰고 싶어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글을 쓴다라는 게 뭔가를 훔치는 행동과 유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구상을 했습니다. 작품 속에 훔쳐온 작가의 말 이런 거 네. 이런 거는 이 뒤에 작가 노트 같은 데서 밝히시기는 하셨는데 쓰기 전에 그분께 먼저 양해를 구했나요? 네. 그 내용 안에 사실은 구조 안에 작가의 말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최정화 작가의 지극히 내성적인 네. 작가의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먼저 이제 그 구조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딱 그 부분만 떼서 최정화 작가께 이제 양해를 구했어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2차 홍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 약간 이렇게 메타적인 요소들을 작품 속에 집어넣는 네, 뭐 작가님이 재밌으셔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선은 이제 저도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좀 처음 해봤고 좀 더 사실 엔솔로지라는 게 여러 작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읽는 독자분들이 좀 더 가볍게 읽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읽을 때도 좀 더 어쩌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읽기도 되고 저도 이제 재밌게 쓰는 방법이 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도 사실 메타 소설이겠죠 이것도 근데 재밌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마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도 이제 작품을 쓰시고 직접 있으신 분들이 그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있으시던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제일 염려되잖아요. 혹시 내가 쓴 그렇죠. 문장이 이미 누군가 쓴 문장은 아닌가, 이 주제나 이 캐릭터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의식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면서 쓰실 텐데 아마 이게 뭐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죠? 어떠세요? 대놓고 뺏기고 싶은 구절 뭐 이런 거 정말 있다면 사실 이제 엿보는 손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나의 서가를 들켜서는 안 된다. 그런 모든 걸 다 들키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걸 말하기 꺼려지지만 이제 지난주 방송 나오신 김금희 작가님의 한 센스 부분은 있다. 네. 그렇죠. 중에서 네. 좀 고르자면 김금희 작가님 예, 텍스트에서 하나 그래서 그 문상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내가 나빴잖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때 너무 나빴잖아 나빴어. 하는 그 대사는 나도 쓰고 싶은데 먼저 쓰셨네. 근데 그 얘기 못 하지 않았어요? 문상에서 그 캐릭터가 네, 그 송이 말 안 했잖아요. 네, 그 대목도 너무 좋았는데 나도 그거 거기서 말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말 안 하고 이렇게 쓰면 무릎까지 되는데 치면서 정말 나 정말 나빴잖아. 진짜 나빴었나 봐. 그죠? 제가 나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그 문상에선 그렇게 고백하자. 내가 나빴잖아. 나빴어. 뭐 이렇게. 우선은 제가 그 좋았던 장면은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양이었나요? 아니 송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 희극 배우를 통해서 알았으면서도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또 갖는 의미가 더 좋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간은 이면 작가님의 시간이고요. 이면 작가님께서 김금희 작가님의 작품 중에 한 대목이 너무 훔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세요. 헷갈려 하실까봐. 저도 부산에 김금희 작가님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 팬심까지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시는군요.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의 한 대목을 훔치고 싶었다. 그러면 누군가 내 소설의 한 대목을 훔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나요? 이거는 내가 썼지만 진짜 이건 멋있다. 누군가 훔쳐갈 만해.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SNS에 제 글을 올라 너무 죄송합니다. SNS에 이면 작가의 문장이나 소설 구절이 올라가면 출처를 좀 같이.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부산에 어쨌든 방문을 하신 셈인데 여행을 좋아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여행 별로고 그 지난주에는 큰 고양이들이 왔는데 지금은 아주 커다란 멋진 개가 지나가고 있네요. 여행을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딱히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은 친구랑 단둘이 일본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남자친구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재밌게 둘이 있을 때 너무 재밌게 놀러 다니다가 각자 시간을 가져보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정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지를 제가 그 시간들도 사실은 그 친구를 따라다녔던 거지 제가 뭔가를 즐기는 타입은 아니구나. 부산에 억지로 오신 거는 아니시죠? 아닙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뭘 먹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 영도에 물회를 드시러 영도 다리를 넘어갔다 오셨다는.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에 굉장히 물에 또 먹고 싶어 막 이런 표정이셨어요. 순간적으로. 먹보 같죠? 먹보 좋아해요 저희. 네. 그렇군요. 그럼 뭐 여행을 뭐 먹는 거를 기점으로 이렇게 잡아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작품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디를 다니는 존재가 캐릭터로 구현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진짜 앞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분신들이 계속해서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우선 제가 여행지라는 거를 잘 모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데뷔작에서는 함께 여행을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이 여행에 대해서 나올 법한 얘기는 쓰지 않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넘어가고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행에 대해서. 아, 이거 실례되는 질문인가?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네. 두 분이 같이 여행 안 다니세요? 그분도 그럼 여행을 별로 안 즐기세요? 이제 그 친구는 같이 이제 가족 여행이나 패키지 따로, 여행을 좋아해요. 따로. 두 분이 잘 만나셨네요. 네, 오래 행복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언젠가 부산에 한번 오셔가지고 네네. 저를 찾아주세요. 제가 일일 가이드 해드릴게요. 어쨌든 첫 소설집은 아니지만 책이 바디픽션으로 앤솔리지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책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소설이 묶이는 거 되게 색다른 경험이실 것 네. 같은데 첫 경험이시잖아요. 네. 사실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제 너무 기뻤고 처음에는 사실 이 뭐랄까 이 물질성이라는 손을 만질 물성이 때가 있죠. 너무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의미 있었던 거는 7분의 다른 작가분들과 같이 이제 하면서 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겹들이 쌓이니까 서로 다른 얘기가 있으니까 이 흥미롭게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이 바디픽션도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모인 작품집인데 젊은 작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젊은 작가셔가지고 네. 젊은 작가들에게 젊은 작가들이 꼭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힘? 젊은 작가들의 힘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여기 뭐 등단을 준비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도 이제 젊은 작가가 되시는 거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 필요한 것 지금 저한테요. 또 있는 뭐 개성일 수도 특성일 수도 있겠죠. 사실 뭔가 제가 지금 여기서 막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뭐, 얘기를 자꾸 하면 왜 이렇게 정제를 하시는 거지? 너무 젊지 않는 말 같아서 할 수가 없어서 아 진짜 다만 뭐 어떤 단어인가요? 저희가 고두를 저희가 평가했듯이 평가해 드릴게요. 대신 그럼 다른 얘기를 하자면 조금 유사한 얘기인데 궁금하게 왜 자꾸 딴 얘기해요? 뭐 이런 거에 열심히 쓰세요 뭐 이런 건데 각자의 나름대로 젊지 않다 젊지 않아. 제가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네 젊지 않았네. 네, 그럼 다른 얘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무도 사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독자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아 정말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금 낭독회 형식으로 작품집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낭독회를 안 하셨겠군요. 네. 처음 그러면 자기의 작품을 음성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우시는 건가요? 이제 읽긴 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처음이라 아무튼 그런 생각이 가장 힘들거든요. 내가 혼자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런 걸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계신다라는. 그 젊은 작가들에게 결국은 힘이 되는 네. 말씀이시네요. 옆에 늘 읽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화이팅, 그죠? 생각보다 독자의 어떤 성향 같은 거는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이면 작가님의 작품이 궁금하실까봐 한 편 더 읽고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서 나눠볼게요. 그 고두 말고 이번엔 다른 작품이죠. 네, 제가 아르코에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문장 웹진이라는 곳에 얼마 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네. 그들의 이해관계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네. 해주를 잃고 해주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납득하기 힘든데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다. 관공서에 들러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신사나 각종 계약건들을 해약했다. 그때마다 사유를 물어서 그간의 정황을 설명하고 어색한 위로를 들어야 하고 다시 실무적인 절차와 과정을 숙지해야 했다.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남들에겐 당연하게 보이는 것들도 견디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종종 다리가 저려서 밤에 잠들기 어려웠는데 진찰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뜨거운 물에 반신욕을 하면 좋다거나 우유나 멸치에 수면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은 많이 들었으나 누군가는 그것 말고 육류를 먹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불면증이 심하다고만 했을 뿐인데 내 손을 붙잡고
햇빛을 자주 쐬고 특히 고기를 먹으라고, 이럴 때일수록 잘 먹고 잘 버텨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러다 기어코 참지 못하고 은행에서 화를 내버렸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고함을 질렀다. 다시 말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른다니까. 그건 모두 그 사람이 보관하고 관리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그런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고.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갑자기 죽어버렸다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배려하지 않나? 나를 왜 좀 더 성의 있게 대하지 못하느냐고. 창구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 지하철에서 누군가 내 무릎을 두드린 적도 있었다. 중년의 여자였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껴안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내게 주의를 주었던 것이다. 그런 거 하지 마요. 나는 여자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람 많은 데서 왜 자꾸 혼잣말해요? 무섭게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런데 아까부터 뭐라는 거예요? 여자의 물음에 그러나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방금까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말 하긴 했는지, 그게 어떤 종류였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다. 대신 나는 여자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어떤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으로 지금의 내 상황이 얼마나 나빠져 버렸는지 등은 알 것 같았다. 여자는 잠깐 가방을 뒤적이더니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다. 읽어봐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랜 시간 그것을 쥐고 있었다. 내려야 할 곳은 이미 지나친 뒤였으나 여자가 내린 뒤에도,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가 다시 자리가 비어진 뒤에도 그것으로 정말 무언가 도움을 받겠다는 심정으로 종교단체에서 나눠주는 손바닥만한 그 홍보 책자를 오래 붙잡고 놓지 못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대목을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를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작품을 쓸 때는 고두랑 이제 사실 비슷한 주제라고 할까, 내용상은 좀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실제로 의도와 결과가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라는 행위는 뭔가 실제로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아니요, 제가 아직 저도 소설집을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못 봤는데 몇 편의 작품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면 작가는 참 반성적인 인간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의하고 부정하는 사람 아닐까. 부끄럽네요. 너무 띄웠나요? 근데 정말 끊임없이 질문해요. 자기 자신의 이 행동이 과연 상대방에게 혹은 나에게 진실일까, 진정한 것일까, 뭐 이런 문제가 윤리나 도덕의 문제에 가 닿는 거겠죠. 이런 질문들이. 아마 소설집이 그런 방식, 그런 주제의식으로 묶일 것 같다는 예감도 드는데, 언제쯤 출간 예정이세요? 우선은 이제 6월 출간 예정인데 곧이네요.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제목은 결정하셨어요? 네, 그 등단작인 제목으로 표제작을 썼는데요. 그 개와 같은 말. 그 개와 같은 말. 예. 어떠세요? 여러분 짚고 싶으신가요? 전 엿보는 손 괜찮은 것 같은데. 엿보는 손은 수록이 안 되고요. 그런가요? 방금 읽었던 그들의 이건 여기 이해관계도. 있어서. 그렇구나. 창작집이니까 그렇군요. 네, 여러분도 이제 그 서점에서 그 개 뭐라 그랬죠? 그 개와 같은 말. 그 개와 같은 말. 아까 개가 한 마리 지나갔죠, 맞아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추우시죠? 이면 작가님 혹은 작가님에게 대표로 쓰는 일, 뭐 작품에 대한 것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여러분들께 질문하신 분들은 작가의 사인이 있는 책들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뒤통수 봐주시고 있으신 분들 없으신가요? 저쪽 멀리, 네, 가장 좋은 곳에 앉아 계세요. 제 너무 가까이 계셔서 인스타에 안 나와야 보이시네요. 될 네. 자리 아닌가요? 저런 자리? 잠시만요. 너무 가까워서 부담스러우실까봐. 제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을게요. 이거 뭐야? 이런 질문 뭐야? 서로 마주보고 하셔야지. 저는 광주에서 온 차유진이고요. 네, 작가님이 이제 그 젊은 작가상 수상하셨다는 얘기 듣고 찾아 읽고 싶어서 이제 막 찾아보다가
제가 책을 빌리는 곳에서는 문화동네 보모를 누가 훔쳐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걸 하나 드리면 되는데 안 가져왔어요. 저도. 그래서 그 아까 문장 웹진에 아까 읽어주셨던 그들의 이해관계랑 거기에 있어라는 것도 읽고 이제 오는 길에 젊은 작가상을 오늘 받아가지고 앞에 고도를 조금 읽다 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작가님의 문장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문장이 활자에 가까운 문장하고 말에 가까운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점점 더 말에 가까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금희 작가님 저번 주에 나오셨던 김금희 작가님도 좀 더 말에 가까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거는 문장이 글로 이렇게 잉크로 붙어 있는 건데 말에 가깝다는 게 그 큰 따옴표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문장이 말에 가깝다는 게 과연 책의 기능, 뭐 소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까? 막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왜 말은 뭔가 활자로 기억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분위기로 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도 아까 문장 욕심을 많이 내셨었잖아요. 저 책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아유, 너무 질문이 너무 좋은 질문인데 답이 네. 광주 어디서 오셨어요? 저런 질문이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앞서 계속 문체 개성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소설 문법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사실 뭐 쓸 때는 딱히 다르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표제작이 될 그 작품 중에 그 개와 같은 네. 말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들자면 사실은 뭐 개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장면은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개 같은 말보다는 그 개와 같은 말이 주는 어떤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뉘앙스가 사실은 어떤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어조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말씀하신 분위기로 좀 밝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어쨌든 말의 뉘앙스들이 작품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모르겠어요. 그럼 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 질문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가시면서 작가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고급 질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꼭 고급 질문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 편하게 이면 작가님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한 분만 더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저는 부산에 사는 강동균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작가님 그 소설 읽고 싶어서 어제 서점에 갔는데 아직 그 수상집이 입고가 안 돼서 그래서 이번 주에 풀려서 더 네. 그래서 저는 고두를 그 인터넷 미리 보기로 몇 페이지밖에 좋은 서비스네요. 예. 한번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바디픽션에 수록된 장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미리 보기 보는 그래. 장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처음 부분에 그 주인 화자의 아버지 그게 나오는데 그 모습이 제가 요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랑 좀 많이 닮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화자 작가님도 아까 말씀하신 주제라던 게 그 어떤 부끄러움이나 그 문제가 저는 칭찬이나 위로의 문제도 어떤 타인이 받아들이는 어떤 문제인데 부끄러움이란 것도 타인의 어떤 인식하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혹시나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물론 소설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읽어보지 못해서 조금 작가님 말씀 들어보고 소설 읽으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볼 수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저도 어디서 읽었던 게 있는데 그 부끄러움을 나누는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는 아마 이게 수치심과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수치심이라는 거는 어떤 상대방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고 사실은 부끄러움이라는 건 내 내면 안에서의 어떤 부끄러움 오히려 더 이제 윤리적인 것에 가까운 아마 이렇게 얘기를 읽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갖춰야 될 거는 아마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뭔가 좀 더 조화롭고 사실 두 가치 모두 존재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더 어떻게 화해한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말씀하신 그 부끄러움에 대해 쓸 때 좀 연주를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좀 답변이 됐을까요? 답변이 안 되셨으면 개인적으로 이제 네. 전화 한 번 더 하시길. 많이 떨리셨죠? 네.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네, 좀 마음도 입도 풀리려고 하는. 한 30분만 더 할까요? 좋다. 그죠? 죄송합니다. 그치, 사과를 너무 많이 하시죠. 저희가 오히려 많은 시간을 못 드려서 작가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산에 와서 직접 독자분들 만나고 오늘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었는데, 오늘 느낌, 돌아가실 때 어떤 기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설가들은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제가 틀리지 않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소설가들끼리 모이면 묘한 배려가 있어요. 아, 순서를 그러니까, 기다리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나도 말하고 전 몰랐던 싶지만 사실이에요. 네. 저 사람도 말하고 싶은 거 알기 때문에 자기 타이밍을 기다리는. 치고 들어가는 걸 예, 잘해야겠네요. 그래서 그 잠깐 순간에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는.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내 말만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치고 빠지는 순간을 찾았어야 되는데 계속 혼자 말씀하셔야 돼서 네네, 그래서 좋으셨죠? 예, 좋기도 하고 근데 너무 제 말만 한 것 같아서 이게 여러분한테 좀 또 사과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부끄럽습니다. 그 즐거운 시간 같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수 하림 씨의 공연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추워도 기다려주세요. 네,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림입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그 모양의 무대인데요. 하늘이 절반쯤 열려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독특한 각도로 앉아 계시고, 여기도 독특한, 이쪽에도 있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장의 소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인데, 이렇게 좀 팬도 많고, 이렇게 찾아가는 또 방송을 한다 그래서, 내심 요즘 같은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느린 호흡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반갑고 참 고맙고 여러분들도 되게 귀한 분들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박수를 한번 쳐드릴게요. 네.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작가님 만나러 오고 얘기 듣고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호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서 저도 다른 노래를 하기보다 조금 제가 새롭게 만든 뭐 시 쓰듯이 저는 여행하면서 노래 만들거든요. 그 노래들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예.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가 있는데 지금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규슈 지방에 촬영 때문에 가서 잠깐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눈이 엄청 왔어요. 근데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또 한글 쓰시는 분들 같은데 맞나요? 그죠? 글 쓰시는 분들 막 있고 그러죠 여기. 네. 그지? 그지? 거 봐.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노래를 금방 만들거든요. 그래서 봄눈이란 제목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어떤가 얘기를 해주세요. 뚜루루뚜 뚜루루뚜 뚜루루루루루 뚜루 봄인데 눈이 네 감사합니다. 좋으세요? 여러분들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앨범 내도 될까요? 안 되겠어. 고음도 없는데 요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 요거를 힘입어서 제가 노래들이 짧아서 다음 노래 한번 좀 해볼까요? 이거 봄 노래인데 이것도 또 이번에 쓴 노래예요. 괜찮을까 모르겠다, 그죠?
이것도 봄 노래인데 봄 되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봄 되면 동백꽃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동백꽃 어떻게 떨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내 친구들은 그거 뭐야?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동백꽃 있죠, 그죠? 아, 제가 동백꽃을 봤는데 동백꽃이 툭 떨어졌는데 그게 머리에 떨어진 거죠. 아, 그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꽃송이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낭만적으로 툭 떨어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해 화들짝 놀랐는데 마치 동백이 제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맨살에 잡는 동백꽃잎의 느낌이. 네, 그래서 툭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툭 떨어지는 노래. 이 노래 한번 해볼게요. 남쪽의 봄은 서두르며 동백꽃 툭툭 떨어지며 어깨를 두드리며 지나가네. 멀리 울리는 돌북소리. 이 노래는 어때요? 무조건 좋다 그런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동백꽃이 떨어졌던 그 순간에 막 휘갈겨 쓴 메모에다 멜로디를 붙였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음악 생활을 쭉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제 머릿속에 무슨 멜로디가 있고 무슨 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아직까지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좋은 봄날에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았으면 막 굉장히 바쁜 일정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은 지금이 좋네요. 지금 봄날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저에게 긴 시간이 주어진 것 같진 않고 이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과 잠깐 노래를 하고 이 봄을 즐기라고 이 테이블을 놓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뜬구름 잡는 노래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노래를 마지막으로 딱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이 다른 사랑은 잊혀지네 많이 좋아하시죠? 이 노래 해드릴까요? 그쵸.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다 해달래. 네, 사랑이 다른 사랑 잊혀지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봄날 보내세요. 언젠가 마주칠 거란 생각은 했어. 한눈에 그냥 알아보았어. 변한 것 같아도 변한 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두 곡 하고 그만하고 사랑이 너 이제 앵콜 했을 거 아니야. 손 아픈데. 무슨 노래 하지? 좀 큰 노래 한번 질러볼까요? 제가 몽골에서 고비 사막을 여행할 때 만든 노래가 있는데 다 미발표곡만 하네요. 제가 앨범이 나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몽골에 가면 낙타도 있고 사막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서 낙타가 가는 걸 보고 저 그냥 가도 끝없는데 쟤는 어딜 그렇게 갈까? 집에 가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막은 왜 보면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집에 있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도 참 계속 끝없이 물론 끝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막하고 끝없이 계속 이렇게 뭔가 계속 이어지겠다. 특별히 힘든 일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계속 가겠구나. 갑자기 모든 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뭐 사막에 있는 돌같이 보이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술을 끊어야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막에 있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이 봄날 약간 쓸쓸한 노래가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나를 제외한 사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 생각, 내 시간,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막을 걷는 낙타 같은데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푸른 낙타라는 노래를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속 가고 있었는데 한참을 가도 그 자리 멈춘 듯 저기 지평선 너머로 누군가 먼저 간 흔적을 따라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주간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특집은 강원도 횡성, 제주, 광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문의는 한국예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